안녕하세요. 믿음방패TV의 함용식입니다. 오늘 제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너무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신인균 대표님께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분의 뉴스 내용, 우리나라 이 나라 정부와 국방부가 하고 있는 행태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오늘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해병 2사단하고 육군 제7군단 기갑부대로 이루어진 한국 최강의 기동 군단이죠. 제7군단. 그 두 개 부대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부대예요. 그거를 후방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당장 빼겠다는 건 아닌데 그 두 개 부대를 빼면은 한국 국방에서 작전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어디에 외주를 준 상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외주를 준 곳이 어디냐면은 한국국방연구원 KIDA 카이다라고 읽나요? 키다라고 있나? 카이다라고 있나? 하여튼 어쨌든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데다가 그 외주를 준 거예요. 그 두 개 부대를 후방으로 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연구 좀 해줘라 너네가. 그렇게 외주를 준 거죠. 자,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전에도 이 비슷한 뉴스를 좀 본 것 같아가지고, 좀 찾아보니, 7월 달에 이미 이 내용이 있었더만요. 7월 달에도 이 두 개 부대가 후방으로 빠진다는 소문이 돌길래, 이제 언론들이 국방부에 문의를 했나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두 개 부대가 정말 후방으로 빠지는 거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방부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연구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미 그 연구를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미 그 연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결과가 그 두 개 부대가 후방으로 빠지면은 국방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걸 연구한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연구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국방부에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올해 초부터 이미 연구를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7월 달에는 대답을 하기를 사실 무근이다. 우리 그런 연구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아니 이놈의 정부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말마다. 맨날 미국하고 어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면은 항상 청와대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미국하고 이견 없다. 완전 공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대답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무슨 이견이 없고 완전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완전 공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 차관이 와가지고 온 건 아니고 전화로 한국 은행들하고 화상통화로 너네 대북 제재 허무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비건이 와서 청와대 임종석을 만나고 윤건영을 만나고 정의영 안보실장을 만나고 그리고 가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너네 한국, 너네 문재인 정부, 너네 함부로 대북 정책, 철도 건설하겠다. 금강산 관광 다시 열겠다. 개성공단 다시 열겠다. 이런 거 함부로 너네 혼자 발표하지 마. 모든 대북 정책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미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을 진행해. 이제 너네 함부로 발표하지 마. 그러라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미 행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너무 이견이 많고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한국 정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워킹그룹을 만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이견이 없고 완전 공조를 하고 있어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청와대. 그러면서 무슨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고 합니까? 청와대는. 가짜 뉴스 최대 생산지가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저는 원래 김정은이 남침을 한다면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 남침을 한다면은 아마도 그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땅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는 땅굴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그 땅굴이 서울까지 다 뚫고 기어 들어왔다. 서울 땅속까지.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거는 조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최전방지대, 최전방 사단사령부, 군단사령부 부근에는 분명히 북한 땅굴이 기어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굴이 개전 초기,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는 개전 초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최초 공격 때 사단사령부, 군단사령부를 이 땅굴로 들어온 특수부대가 다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남침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의 육군이 방어태세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한반도 국가라는 이 지역이 중심이 굉장히 짧잖습니까? 동서 이 공간이 굉장히 짧아요. 북한군이 남쪽으로 남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정찰기 한두 대만 띄우면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좁은 공간이란 말이죠. 중심이 이렇게 짧은 곳에서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려면은 그 최초 공격은 땅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모든 공격이 성공을 할 때는 거의 뭐 99%다 기습이었거든요. 뭐 99%는 아니지만 90% 이상. 역사적으로 이 전쟁사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남한에 결정적인 기습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땅굴밖에 없다. 한반도 같이 이 중심이 짧은 이런 지형에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고 땅굴이 없어도 김정은의 기습 남침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동안 페이스북에다가 김정은이 남침을 할 때는 반드시 땅굴을 핵심 선제 공격 수단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항상 글을 써왔는데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발표되는 걸 보고 그 이후로는 제가 땅굴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땅굴이 없어도 충분히 남침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군사분계선 20km 안쪽 서부전선에는, 동부전선에는 40km 안쪽에서는 항공기를 띄울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정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북한의 그 최전방 지역의 군사 이동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GP 경계초소를 지금 다 빼내고 있고요. 군사분계선 쪽에 지뢰 다 제거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기갑부대가 내려올 때 그 주요한 경로가 되는 곳에 있는 대전차 방어벽 이거 다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땅굴 없어도
굳이 땅굴 이용 안 해도 충분히 기습 남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그 그래서 다시 아까 했던 얘기, 해병 2사단하고 육군 제7군단, 그 이제 신인균 대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 저도 뭐 좀 설명을 보태자면요, 거기다 조금만 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덧붙이자면은, 자,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7월 달인가? 그때 뉴스를 보니까 해병 2사단을 빼는 대신 그곳에다가 인천 부평 쪽에 주둔하고 있는 그 17사단을 대신 투입한다는 거예요. 해병 2사단이 지키고 있는 김포 강화 지역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17사단은 후방에 있는 부대 아닙니까? 후방에. 17사단 일단 구성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비군,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17사단 자체가. 왜냐면 후방에 있는 예비부대이기 때문에. 해병 2사단은 지금까지 줄곧 최전방에서 필사적으로 그 김포 강화 지역을, 그 최전방 아닙니까? 거기를 지금까지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부대고, 훈련도 뭐 빡세게 하고, 군기도 더 셀 것이고, 분위기가 다르죠. 해병 2사단하고 17, 후방에 있는 17사단하고는. 근데 그 17사단이 올라와서 무슨, 어떻게 2사단이 지금 맡고 있는 임무, 최전방 지역을 지키는 임무, 그걸 어떻게 대신해서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대 분위기가 17사단이 지금 후방에 있는 예비사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17사단이 2사단이 지키고 있는 김포 강화 지역으로 와서 그 임무를 동일하게 수행을 하려면은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그 부대 분위기가 바뀌는데. 훈련도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하사관들도 완전히 그 전투병으로서 새로 훈련을 해야 되고, 하사관들이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뭐 장교들이야 뭐 1, 2년마다 순환 배치되니까 장교들은 그렇다 쳐도 하사관들은 그 부대에 오랫동안 주둔을 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사관들 다 제대로 훈련시켜야죠. 하사관들부터. 그래, 뭐 전체적으로 부대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최소 5년. 아,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17사단은 해병 2사단처럼 상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륙부대. 공격부대가 아니잖아요. 해병 2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서부전선을 지키는 4군단이라고 있는데, 해병 2사단이 황해도 쪽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 4군단이, 인민군 4군단이 꼼짝 못하고 황해도 그 서부 해안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해병 2사단 때문에. 그런데 해병 2사단이 17사단으로 대체가 되면은 17사단은 상륙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이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은 4군단이 황해도 서쪽 해안을 방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다 내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남쪽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병 2사단이 17사단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당시 뉴스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얘기가 90년대에도 해병 2사단을 후방으로 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봐요. 당시에 해병 2사단을 1개 사단을 빼면은 보병 3개 사단이 가서 거기를 잡고 있어야 된다. 3개 사단이면은 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4군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병은 3개 군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90년대에 이미. 근데 그거를 무슨 17사단 하나가 가가지고 그 임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천 부평을 원래 지키고 있었던 17사단, 그 17사단이 김포 강화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인천 부평 쪽에는 그냥 비워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 매니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육군 제7군단이 무슨 부대입니까? 한국 최강의 부대 아닙니까? 한국 최강을 넘어서 아시아 최강의 부대 아닙니까? 기동군단, 한국 최강의 기동군단, 아시아 최강의 기동군단입니다.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20기계화 보병사단, 8기계화 보병사단, 11기계화 보병사단, 26기계화 보병사단.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은 맹호부대 많이 아실 거예요. 8기계화 보병사단은 오뚜기 부대. 거기도 빡센 부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최강의 기갑사단, 기계화 사단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부대가 한국 최강의 제7 기동군단이라는 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7 기동군단이 유사시에는 여기에 미국의 주한미군 제2사단이 같이 투입이 되거든요. 2사단 빼고라도 어마어마한 부대예요. 이 부대가. 탱크, 장갑차요. 장갑차 보유 대수가 850대. 전차, 탱크요. 전차 보유 대수가 850대. 장갑차가 1600대. 그리고 자주포, 방사포, MLRS, 방사포 같은 거. 뭐라 그러지, 방사포를? 어쨌든 그 포병 화력이 450문,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고 있는 부대거든요. 자, 이 7군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북한에서 남침을 일으키면은 처음에 남쪽에 있는 GOP 부대가 GOP 사단들이 처음에 막습니다. GOP에 있는 최전방 부대들이, 그 부대들이 막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예비 사단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 막아줘요. GOP 사단들이 시간을 벌고 있을 때 예비 사단들이 바로 올라와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한 곳이 뚫렸을 경우에 어떻게 뚫리냐면은, 북한에서 이 처음에 포병 화력으로 공격을 하는데, 요 뒤에는 북한의 815 기계화 사단, 기계화 군단, 820 기계화 군단, 108 기계화 군단, 기갑군단, 기계화 군단, 3개 군단이 있는데, 한국의 남한의 최전방이 한 곳이 뚫렸을 경우에 이 3개의 군단이 그 약해진 뚫린 곳을 물밀듯이 쇄도에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를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7군단입니다.
7군단은 모든 부대가 다 기계화돼 있어요. 전차, 장갑차 이런 기계화로 다 돼 있습니다. 모든 보병들이 기계화로 움직여요. 그리고 7군단에는 뿐만 아니라 7군단에는 제7 강습대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유일한 공중 강습대대입니다. UH-60 블랙호크라고 하는 그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헬기요. 그 헬기하고 UH-47이라고 하는 치누크 헬기, 프로펠러 2개 달린 큰 헬기 있잖아요. 그런 헬기를 갖고 보병들이 강습을 할 수 있는 거의 뭐 특수부대죠. 특전사 같은 부대인데 그런 강습, 공중 강습 대대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대예요. 그 제7 강습 대대가 우리나라의 또 유일한 공중 강습 대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전력인 그런 부대인 겁니다. 이 7군단이라는 게 가장 막강한 전력이고 이거를 왜 후방으로 빼겠다는 겁니까? 김정은이 남침을 해서 최전방이 무너지면은 이 7군단이 와서 바로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겠다는 거예요. 후방으로. 그러니 김정은이 굳이 땅굴을 이용 안 해도 야 이거 충분히 기습 남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땅굴이 없어도 이제는 충분히 기습 남침을 할 여건이 이미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됐고 정말 이 해병 2사단하고 제7 기동군단하고 빠져버리면은 이거 최전방 방어력이 완전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겁니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원래부터 미쳤으니 거기 다 주사파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전대협 출신들. 청와대는 원래 그런 놈들이라 쳐요. 청와대는. 근데 국방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국방부 군인들. 제가 어떤 군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대전차 방어물을 지금 다 철거하고 있잖아요. 대전차 방어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전차 방어물이 대전차 방어물이 있으면은 최소 10분, 최대 30분까지도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방어물이에요. 북한의 전차가 밀고 내려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8.15 기계화 기갑군단, 820 기계화 기갑군단, 108 기갑군단 이런 군단들이 세 개 군단들이 막 밀고 내려왔을 때 대전차 방어물이 있으면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방어벽입니다. 그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으면은 우리 남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군 부대라든가 육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라든가 이런 부대들이 와서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7군단이 아까 얘기했던 7군단이 그 시간을 벌어줄 때 바로 재빨리 이제 기동을 해서 그 내려오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들이 쉽게 서울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벌어주는 시간 동안에. 그 이제 그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대전차 방어물 없어도 아까 얘기했던 아파치 헬기가 와서 충분히 아파치 헬기가 공중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탱크가 이동하는 4, 50km 시속 4, 50km 속도보다 헬기는 뭐 200km, 300km의 속도로 이동하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와서 그거 다 잡을 수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김정은이 머리가 없습니까? 아파치 헬기에 공격당할 거 뻔히 알고 그냥 무작정 내려오겠습니까? 김정은이?
북한에 대공 무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대공 미사일 부대가 같이 내려오죠, 그것들이. 자, 북한에는 뭐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SA2, SA3, SA5 이런 것들은 장거리 대공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이런 미사일은 이런 것들은 뭐 최소 30km에서 최대 250km까지 사거리가.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동이 가능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미사일 부대들이 북한에서 그 기갑 군단들이 밀고 내려올 때 그 4, 50km의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주 큰 트레일러, 그 바퀴 여러 개 달린 트레일러 트럭 있지 않습니까? 큰 트럭.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니까 워낙 무겁고 그 미사일들이 전차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그 남침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미사일들을 다 이동시켜 놓을 거 아닙니까? 미리. 전방 지역으로. 어차피 지금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군사 분계선 20km, 40km 안쪽에서는 정찰기도 못 띄우게 돼 있잖아요. 자, 정찰기가 20km, 40km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밖에서 정찰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까이에 있으면은 이게 멀어질수록 바라보는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선으로. 이게 20km 안쪽으로 가까이 와서 정찰을 하게 되면은 더 멀리 정찰을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산이 있어도 요 산 뒤에서 움직이는 뭐 차량들이 보이는 겁니다. 20km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근데 20km 멀어지게 되면은 산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은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사각 지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요 뒤로 만약에 김정은이 그 아까 얘기했던 SA2, SA3, SA5 이런 그 지대공 미사일 전력들을 몰래 움직여서 최전방 지역에 다 배치해 놓고 남침을 일으키죠. 김정은이 그냥 남침을 일으킵니까? 김정은이 바보입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소 30에서 최대 25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고 나서 서울로 올 때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투기가 또 아파치 헬기가 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지대공 미사일 전력들이 최전방 지역에 배치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는 떠서 와서 그 전차들을 공격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200km, 100km 밖에서 보고 공격을 먼저 반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못 뜨게 됩니다. 아파치 헬기도 뜨지 못하게 되는 거고. 뭐 제가 잘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대공 전력이. 단거리, 중거리 이런 그 지대공 미사일 전력들도 갖고 있어요. SA-13이라는 그거는 그 장갑차예요. 장갑차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거리가 뭐 한 5km밖에 안 되지만 그거는 같이 이동해요. 그 탱크하고 같은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껴서 탱크 부대하고 기갑 부대하고 중간중간에 껴서 같이 이동하겠죠. 그리고 보병들은 또 그냥 이동합니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갖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냥 내려옵니까? 지대공 전력들을 다 같이 갖고 내려오는 거죠. 아니면 공격하기 전에 미리 최전방에다가 그 지대공 전력들을 배치해 놓고 공격을 시작을 하든가.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한강 하구를 뭐 공동 연구 지역으로 만든다느니 해가지고
그곳을 통해서 한강 하구를 통해서 이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무장 공비들을 침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합의가 앞으로 뭐 어떻게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한강 하구에서 공동 연구가 뭐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겠죠. 남북 군사 합의 정신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 한강 하구가 뚫리면은 거기로 무장 공비가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경비가 허술해지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무장 공비를 한국에 남한에 침투시켜서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아파치 부대, 그리고 오산 공군기지, 성남 공군기지 이런 데부터 공격할 거 아닙니까? 동시 공격이 이루어지겠죠. 남침하는 순간에 남쪽에서도 아파치 부대와 성남 오산 공군기지 이런데, 그리고 춘천에 있는 원주에 있는 공군기지, 강릉에 있는 공군기지 이런 데를 먼저 같이 공격을 하겠죠. 거기는 특수부대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동시에 그 북한 김정은이 기갑부대를 끌고 남침을 하고. 김정은이 바보입니까? 그냥 남침을 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가지고 참. 네. 아니 국방부 당신들은 정말 이런 짓을 하고도 나중에 역사 앞에 국민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려고. 당신들 감옥 안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정신이 있는 겁니까?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놈들이야. 뭘 죽일 놈들이지만 그놈들이야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냐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국방부는 왜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데다가 이 용역을 줬습니까? 왜 준 거예요? 아니, 해병 2사단하고 제7기갑군단이 뒤로 빠지면은 한국군의 방어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군인들 본인이 모릅니까? 그 왜 외주를 줘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 연구를 하라고 합니까? 그 연구를 군인들이 하라고 그 군사교육을 수십 년간 월급을 주면서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육군 참모본부가 왜 있고 합참본부가 왜 있는 겁니까? 그런 부대 이동이 있으면은 한국군 방어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작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북한군이 어떤 루트로 뚫고 내려오게 되는지 그거 연구하라고 군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외주를 줘서 연구하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육군참모부, 합참본부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걸 왜 외주를 줍니까?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는 거? 2군단하고 2사단하고 7군단을 뒤로 청와대에서 빼라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이 빼야겠는데, 빼면 자기네 국방부가 혼자 덤탱이 쓰기는 싫고 그러니까 외주 준 거 아니에요? 아유, 국방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연구를 해보니 뭐 크게 방어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병 2사단하고 7군단을 뒤로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책임 회피하려고 외주 준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전문가잖아요. 그걸 왜 민간인한테 외주를 줍니까? 아, 참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이 나라. 아,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오늘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참 나도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그 교인들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락을 해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참. 저도 이거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 잘 됐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전대협 주사파 놈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이 국방의 의무를 잘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의 국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사파 놈들이. 그러니까 이 주사파 같은 주사파 끼리끼리 어울리는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2단 교회의 2단 교파를 방패막이 삼아서 거기를 방패막이 삼아서 주사파들이 나서서 병역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동을 하면은 욕을 먹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2단 교파를 내세워서 얘네들이 몰매를 맞게 하고 모든 욕은 얘네들이 들어먹게 하고 그 뒤에 숨어서 배후에는 주사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약화시키려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물론 거기 2단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다 병역 거부를 하는 게 아니래요. 그 중에 아주 일부래요. 일부. 병역 거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판사들도 그 판사노무 새끼들도 군대 갔다 온 놈들이 한 놈도 없어요. 그 판사노무 새끼들도. 지네들이 군대 안 가니까 이제는 남들도 야 너네들도 이제 뭐 그 군대 좀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야 군대 뭐 가서 뭐 하냐. 2년 동안 땡이나 까고 가지 마 너네도 가기 싫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안 가니까 판사들.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럼 누가 군대 가서 제대로 훈련받고 싶어하고 내무생활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짜증나는 군대 생활을. 특히나 여자친구 밖에 사귀어놓고 군대 온 놈들은 그 군대 생활 제대로 하고 싶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밖에서 군대 안 가도 잘 살고 있는데 대체 복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체 복무라도. 그러니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방력이 경계태세가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솔직히 2사단 뒤로 빠지고 7군단 뒤로 빠져도 경계태세만 정신력만 살아있으면은 안 뚫려요. 안 뚫려. 김정은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머리를 써도. 근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군생활 하기 싫어하고 훈련받기 싫어하고 경계태세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 내려오죠.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죠. 충분히 남침을 일으키죠. 충분히.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2사단하고 7군단 이거 후방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 되고요. 이거 혹시 방송을 보시는 군인분들 계시면은 제가 아까 군인들을 욕한 거는 이런 결정을 한 소수의 나쁜 놈 새끼들을 욕한 거고요. 대부분의 우리 군인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 국방을 지키려는 책임감을 갖고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훌륭한 군인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정의감이 있는 양심적인 군인분들께서 좀 목소리를 내주시고요.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난다.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 앞으로 이 나라 망하면 여러분 그 진급하는 문제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진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진급에 조금 피해가 올 수는 있겠지만 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